안녕하세요.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출항전 김대웅입니다. 세차 이야기 147편 세차업의 현실 과연 어떨까요? 한번 이제 2023년 5월 달도 끝이 납니다. 월요일에 좀 기대했던 게 31일까지 열심히 좀 해서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한번 극복해 볼까 계획을 잡았는데 정말 뜻대로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뒤에 보이시죠? 저기 이제 뭐 물결 흘러가듯이 저게 회색 톤이 없어지고 투명한 게 보이죠 뒤에. 이제 폴딩 도어가 닫히는 쪽 레일 입구에서 들어오는 에폭시 바닥 이 이제 일부가 일어나서 그 중간에 뭐 한 범위가 5, 60cm 일어났다면 그 양팔 넓이로 그 기존에 작년에 보수를 조금 했던 곳까지 갔습니다. 왜냐하면 그쪽까지 이제 물이 스며들어서 그쪽에도 FRP 글라스 매트까지 2단 적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단단하게 해놨었거든요. 그때도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습기가 올라오면 기포가 올라옵니다. 자, 세차업의 현실.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 모양을 우선은 이제 앞서서도 설명을 좀 했고,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네이버 블로그의 이웃 중에 2X1이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물건을 그래프인 코팅 런칭할 때부터 받아 쓰고 다른 제품들도 예전부터 좀 쓰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구입을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. 원래 그 대표님 친구분이 경남 부산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. 어떻게 돌아가는지. 어지간하면 전화도 한번 오는데 뭐가 안 좋은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데 납품이 바빠서 그런 건지. 저는 실상이 그렇습니다. 작년 5월 기준부터 올 5월까지 뭐 별 변화도 없고 그냥 저를 버티게 해준 단골 고객님들 그리고 새로 오셔가지고 단골이 되시는 분들 그 고객님들 차량만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요. 현상 유지는 안 됩니다. 현실은 안 되고 지금 이것처럼 이제 제가 혼자서 계획을 잡고 차를 받아보려고 남아있는 상도 에폭시를 물이 안 들어오게 깔아놓고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, 야, 태풍이 옵니다. 원래 제가 오늘 아침에 도수 치료받고, 근처에 중학교 친구, 내비게이션, 내비하우스 하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월요일에 비 온단다 이랬는데, 그 날씨를 다시 보니까, 조금 있다가 새벽부터 아마 비가 올 거고, 오다가 그쳤다가 해가지고 토요일 흐리다가 토요일로 좀 갔다가 또 소강 상태로 갔다가 또 일요일 밤부터 다시 월요일 이어진답니다. 그래서 이제 태풍이 제가 지난주부터 올 것 같다는 얘기는 뉴스에 들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방향이 정해지니까 태풍이 뭐 우리나라한테 오든 안 오든 비는 오는 거죠. 그래서 5월 마지막 주는 게임 끝이다. 그리고 아마 부처님 오신 날 뭐 연등 행사부터 코로나 이후로 못했던 걸 하려고 계획을 다 잡았을 건데 그것도 물거품 같다. 그리고 야외 놀러 가시는 분도 물거품 같다. 한마디로 모든 장사들이 이번 마지막 주에 기대를 좀 했다가 이제 실망스러운 한 주가 될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버리고 가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에폭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세차업의 현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비추한다.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려울 때 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일이 사실은 발생 안 해야 되죠. 근데 지금 이제 전기세도 뭐 올랐고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동안 전기세가 항상 3개월치가 마지막 독촉장하고 나왔을 때 이제 한 번에 일을 했을 때 있으면 다 내고 저번 달부터는 한 번에 못 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석 달치에 독촉장에 붙어오면 맨 앞에 못 낸 한 달치 한 25만원
일을 좀 많이 할 때는 28만 원, 29만 원 이렇게 가는데 스팀 많이 돌아가면 그 청소기하고 많이 돌아가면 전기가 돌아가잖아요. 컴프레셔하고. 일을 안 할 때는 거의 한 23, 4만 원, 22만 원. 지금 석 달치가 한 75, 6만 원 넘었어요. 그것도 이제 이번 주말을 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애를 썼던 시멘트 테러 차량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그 사고 피해 차량 고객님이 그 스마트워치까지 대물로 들어가는 바람에 추가로 돼가지고 대물 그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돈도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첫 번째는 시설 관리가 우선이다. 그래서 과연 이렇게 힘든 과정에 새로운 세사 창업자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 했을 때 다른 지역에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봤을 때 기존에 저처럼 한 5년 돼 가면서 위태위태 하는 데가 있으면 그 근처로 하나가 들어온단 말이죠. 그렇게 하면 뭐 그 새로 온 사람은 뭐 첫급할부터 오픈빨은 하죠.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.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매출이 버텨내는 고정 지출, 생활비, 그리고 뭐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마이너스 됐던 걸 회복할 수 있는 수익이 생기면 되는데 그 미니멈도 안 되는 상황이면 결국은 나중에 뭔가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 가시경제다, 뭐 바로 보는 경제다, 뭐 다 필요 없고, 제가 불서원 납품하시는 그 대표님이 원래는 부산 강서구하고 사하구 쪽 두 개만 원래 대리점을 하시다가 그 본사 지경이 대리점을 여기 손을 놨어요. 부산 동구, 영도구, 중구. 그래서 서구를 왜 안 하세요 하니까 웬만한 카센터하고 전파 하나에 미수금이 2, 300이 깔려 있대요. 그러면 새로 대리점 하는 사람이 그걸 안고 가야 되는데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주겠냐 이거지. 저는 부가세 카드를 가지고 무조건 결제를 합니다. 해버려야지. 해야 이게 이렇게 돈 줄 게 안 밀리거든. 차라리 전기세가 밀려서 차라리 뭐 쪼개가 내고 하는 거지. 그 기존 거래처나 물건 받는 데는 거래를 바로 해야 됩니다. 그 소모자재나 이런 거를 저 광주광역시의 N공구에 주문해 쓰는데 거기는 현찰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물건이 제가 항상 작년까지만 해도 쟁여 놓고 썼어요. 뭐든지 모든 소모품 코팅제부터 뭐 실내 실외 관리제 이런 것들. 그런데 이걸 이제 욕심이 많아서 많이 사다 보니까 지금은 넘쳐나요. 저쪽에 보면 뭐 광택기 패드만 해도 이제 쌓여 있잖아. 저쪽에 보면 시켜놓고 사용도 안 하면서 그냥 쓰고 싶어 가지고 그렇습니다, 현실이. 근데 뭐 어쩌다가 하는 강택도 보면 좋았던 잘 사용하는 패드가 초반에 여러 장 샀던 게 어느 날 보니까 한 장밖에 없고 5인실이 있는데 뭐 6인치가 없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. 그래서 이게 일이 힘들 때는 내가 뭐 그동안에 과다 지출을 했나 그런 것보다 앞으로 내 욕구 충족을 못 시키는 거지. 제가 이제 로또도 거의 몇 달을 5, 6만 원씩 사다가 이제 뭐 부산에서 전국 최다 1등 45, 6번, 2등 172번 나온 저 부일카에 사다가 지난주 5만 원에서 5천 원 두 개 된 거 만 원 바꾸고 돈이 없어서 만 원만 해서 2만 원만 삽니다. 예,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지. 유지하려면. 그래서 이제 살도 그때 3kg 넘게 빠져가 70kg에서 지금 다시 밥을 좀 먹어가지고 71.5까지 올라왔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밥도 일도 안 하는데 제가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냥 한 끼만 먹든지 뭐 사무실에 라면 끓여 먹든지 보통 그리 가는데 옛날보다 개업 초반보다 여유롭고 여가 활용 즐기고 뭐 배드민턴 치고 뭐 친구들 오면 술 한잔 하고 부산역에 외국인 바 텍사스 거리 같은데 바에 가서 뭐 한 달에 5, 60만 원 정도는 쓰고
피곤하니까 중국 마사지도 가고 그랬는데 아예 저한테 쓰는 돈이 없습니다. 이번에 일할 때 사용하는 헤드셋이 스폰지가 좀 그렇고 해서 이제 저거 다른 헤드셋을 브리츠를 내렸는데 저런 거를 이제 충동적으로 하나 사용하는 게 저한테 하는 게 다죠. 그럼 집에는 뭐 하냐? 집에는 그냥 와이프하고 생활하면서 와이프 필요한 거 주문해주고, 뭐 와이프 마시는 커피, 와이프 화장품, 뭐 일상적인 휴지부터 뭐 일상 생활 소모품, 다음에 장 보는 거, 그것 말고는 결국은 뭐 통신비도 제가 2년마다 전화기를 바꾸니까 그 할부금하고 해서 통신비도 한 이것저것 30만 원 나가는 거죠. 그리고 보험이 와이프도 이제 또 올랐고 저도 올랐고 보험 약관 대출한 것도 있고 해서 보험만 해도 거의 뭐 한 7, 80만 원 넘게 나가나 그럴걸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5, 600을 벌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세차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전에 몇 달 전에 오픈한 사람, 그리고 지금 이제 한 3년 되는 사람, 상당히 힘들 거예요. 열심히 했지만, 특히 직원들 써야 되고, 월급 줘야 되고, 고정 지출 나가고 하면, 현실적으로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앞에 이제 재개발 계획이 뭐 8년 전부터 있어가 호반건설이 7월까지 집을 다 비회로 했고, 제가 재계약을 여기로 5년 차를 9월 달에 할 건데, 저걸 이제 아파트를 언제 뜯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. 2년 동안 먼지를 가게로 다 들이마시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, 보상금 얼마를 받고 계속 이 가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인데, 고민이 많습니다. 일반 뭐 아파트 건설 현장 옆에 사는 주택들도 피해가 많지만, 저같이 차를 깨끗이 했는데 외부에 대기하려고 주차를 해놨는데 공사장 현장에서 먼지 날라와 가지고 다 뒤집어 쓰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. 그래서 오늘 지금 목요일, 금토일월 이제 4일 남았습니다. 4일 남았고 6월 1일 화요일날 오전까지 비가 온다 했거든. 이게 또 6월달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, 다른 분들은 아마 힘들 겁니다. 아까 제가 불서번 얘기했죠.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 에바클리닝 할 때 에어컨 필터 나간 거, 토탈 광택 코팅 패키지나 유막 제거 유리발수 해가지고 와이프 기본형이나 제일 좋은 거 하이브리드 메탈 엑스 실리콘 링 뭐 저거 몇 개 나간 거, 에탄올 와이셔 같은 경우는 그냥 서비스로 당구 고객님 제가 넣어 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 오는 시즌이니까 원래 있는데 한 박스 더 넣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,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. 대표님, 사하구, 강서구, 영도구, 동구, 중구 5개를 맡았는데 어떠십니까? 자,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세차업의 현실, 이건 1편으로 끊겠습니다. 이따가 2편으로 다시 물 한잔 마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.